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시간 독서를 통한 인생 레버리지 방법에 대한 강의를 맡은 김홍석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독서 많이 하십니까? 어떻게 가방이나 책에 보면, 책상이나 보면 책이 한 권씩 있을 텐데 책 많이 읽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처장님 많이 네, 맞습니다. 독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을 내서 책을 읽어야 되는데 저 나름대로 독서를 통해서 제 인생의 180도 바뀌게 됐고,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분투기 나름대로 독서의 분투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매번 일은 똑같이 하면서 결과가 다르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제와 별반 다를 게 없다면 당신은 잘못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 모습은 항상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저의 옛날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컴퓨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컴퓨터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컴퓨터 광이라고 할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비친 점, 그리고 선, 그런 거 하나가 움직이고, 그리고 제가 만드는 것이 화면에 결과를 낼 때 저는 너무너무 좋아했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대학도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전공했고 2003년도에 보안회사로 유명했던 시큐어 소프트에 입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회사란 곳에 입사하니까 저와 현실은 180도 달랐습니다. 매일 똑같이 아침, 점심, 저녁, 특별하게 여기는 또 저녁에는 공짜로 밥을 주더라고요. 밤까지 일하라고요.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저는 점점 의욕이 떨어지고 저 나름대로의 삶은 안 좋더라고요. 미래의 빌게이츠를 꿈꿨는데 이렇게 제가 안 좋으니까 너무 좀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친구를 만나기 위해 대학로를 방문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대학로 모 서점에서 보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서점을 갔다가, 사실 서점을 잘 가지도 않는데 서점에 갔다가 우연찮게 베스트셀러로 있었던 책이 한 개 나왔습니다. 책 제목은 보시다시피 나의 꿈 10억 만들기였습니다. 나의 꿈 10억 만들기, 그때 저의 연봉으로 자그마치 50년을 쓰지도 않고 모아야 했던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10억에 대한 그 금액 때문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주변의 선배, 지인들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술 한잔 사주면서 물어보면서 해도 답은 열심히 해. 그냥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답이 나온다. 아니, 이게 답인가요? 그렇게 하여서 저는 서점을 방문했던 거죠. 서점에 가보니까 자기개발서에 딱 나와 있습니다.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그리고 행하라. 그러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저는 열심히 했고 2004년도 9월 달에 한국도로공사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그 경험과 책을 통하면 뭔가 바꿀 수 있구나라는 그 경험을 통해서 10년간 지금도 꾸준히 독서를 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책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의 경험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 가정 문제입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과 저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실질적으로 수입은 두 가지이지만 나가는 돈은 여러 군데입니다. 경조사 많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챙기다 보니까 돈이 모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나가는 게 더 많았습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 답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책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4개의 통장입니다. 경조사 통장, 생활비 통장, 그리고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통장을 나누어서 사용하라고 합니다.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저 나름대로 가계부를 잘 운영할 수 있었고 저 나름대로 가정이 행복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혹시 영업소에 보시면, 지금 보시면 혹시 시니어 사원들 혹시 보셨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요. 얼마 전 작년 지금 3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시니어 사원에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저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오니까 말 그대로 진짜 좀 속된 말로 이 할아버지들 왜 오셨지? 아니, 외국에 와서 다치려면 뭐하지?
아니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뭐 시간대로 올라 이런 생각을 했죠. 저 나름대로는 저 반감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땡큐 스타벅스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홍보회사에 다니던 이사가 갑자기 실직을 하고 자기가 스타벅스라는 점원으로 일하면서 있었던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분에게는 조그만 일이지만 일이 줄어지니까 또 만족하고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분들에게 시니어 사람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좀 더 일을 주고 이분들에게 한 가지 일을 준다면 같이 할 수 있구나. 지금은 이분과 함께 웃으면서 상생할 수 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영업 속에서도 큰 도움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책 읽으시면 혹시 문제점이 없으시던가요? 책 어떻습니까? 사실 저도 책을 읽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문제점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책을 읽었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낭독증에 빠졌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책을 읽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글을 읽어도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읽고 난 뒤에 책을 듣고 난 뒤에 돌았으면 책 제목만 알지 그에 대한 내용을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보의 파편화가 되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과연 저 책 속에 있었던지 없었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사이인데 저는 운명적인 두 권의 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다치나베 다카시의 독서술입니다. 이 책에서 14가지의 얘기를 해주는데 간단합니다. 책을 사는데 돈을 아끼지 마라. 같은 테마의 책을 여러 권 읽어라. 책을 읽을 때 끊임없이 의심하라. 그리고 꼼꼼히 체크를 하라. 그랬습니다. 아 그렇구나. 책에 대해서 그냥 읽고 열심히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책을 읽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고, 여담이지만 이분의 집무실입니다. 도쿄 시내에 있는 고양이 빌딩으로 유명한데 책이 1만 권이 있는 서재입니다. 집무실이기도 하고 서재인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책이 더 많아서 제2의 서고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읽었던 내용에 대한 정보에 파편화됐던 지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모을 수 있을까? 나는 내 나름대로의 정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책을 레버리지 싱킹에서 통했습니다. 레버리지 메모, 말 그대로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볼 때 그냥 책을 단순하게 보지 말고 책을 자기화하기 위해서 밑줄을 긋고 그리고 귀접을 하고 키워드를 적어라는 겁니다. 이 단순한 것에 대해서 키워드별로 자기 정보를 누적하고 관리하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알게 됐던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나름대로 결론을 얻습니다. 대학에서 얻은 지식 3년으로 유효기간이 종료되며 새로운 지식은 책을 통해서 꾸준히 얻어나가라. 그리고 책 내용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책 속의 중요한 키워드는 밑줄 긋고 사진에 찍어서 남겨두라고 결론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을 이용해서 저 나름대로의 1시간 독서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모든 분들에게 가장 공평한 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24시간은 모든 사람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독서를 하실 때 여러분을 위해서 꼭 1시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만의 아지트와 할 수 있는 자기만의 장소를 마련해 주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아침 시간을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집 소파에서 책을 읽습니다. 혹시라도 회사에서 책을 읽으신다면 좀 그거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 스타일도 아시다시피 각종 전자우편과 전화 그리고 민원에 있기 때문에 아마 책 읽는데 1시간 정도 시간 확보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40분 책 읽기입니다. 먼저 책을 봅니다. 책 제목을 보면서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얻어야 될 거, 내가 알아야 될 거,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목차를 봅니다. 거기서 저의 해답을 찾습니다. 80대 20의 법칙으로 제가 정말로 알고자 하는 거, 제가 알기를 원하는 거, 그 부분을 찾아서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밑줄을 긋고 귀접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키워드를 적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그 부분을 읽고 난 뒤에는 나머지 부분은 책을 정독을 해서 읽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15분 정도는 두 가지 방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정보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있으신 분은 최근에 나와 있는 에버노트라는 앱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고 자기 나름대로 정보 정리를 하고 그리고 키워드별로 정보를 뽑아서 메모를 하면 되는 겁니다. 혹시나 스마트폰이 필요 없다든지 그러신 분은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시는 수첩을 이용해서 필사를 하시면 됩니다. 필사를 하시고 그 내용의 부분을 키워드를 뽑아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5분입니다. 5분 동안은 자기가 썼던 내용, 사진 찍었던 내용을 읽고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암기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다시 그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다시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다음에 어떤 책을 봐야 될지, 어떤 내용을 읽어야 될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1시간 동안 독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읽고, 찍고, 그리고 다시 읽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1시간 동안 자기의 독서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총명불허둘필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총명한 사람도 스트른 솜씨로나마 기록한 사람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정보를, 여러분이 지식을 쌓아 나가신다면 여러분의 지식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년에 책 한 권 읽기 위해서는 5시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 정도면 책을 한 권을 읽을 수가 있고, 그리고 1년이면 50권의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50권의 책, 50권의 아이디어, 50권의 시청사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매번 일은 똑같이 하면서 결과가 다르기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책을 읽으셔서 좀 더 나은 생활, 좀 더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